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원장 안흥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 정리에서 전세권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세권에 관한 조문을 마무리 질 겁니다. 311조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가 나와요. 일단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진 않습니다.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을 청구하는 순간 전세권은 소멸돼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요건을 갖추어서 소멸을 청구하는 순간 바로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것이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소멸 청구하는 순간 전세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2항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하는 순간 전세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으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또는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2조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요한 조문이죠. 일단 차장 존속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 민법상 차장 존속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밖에 없어요. 뭐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또는 임차권, 임대차 이런 모든 권리가 현재는 차장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오로지 전세권만 있는데 몇 년이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뭐 한다고요? 단축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전세권만 유일하게 최장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 2항을 보는데, 자, 2항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단 기억하시고.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죠. 따라서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고요. 또 모든 건물에 관해서 1년이란 최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석론에 대한 좀 이견은 있긴 하지만 통설과 판례는 따라서 만약에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다면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이 보장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하셔야 문제풀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항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죠. 따라서 최초의 전세권 기간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갱신한 전세권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4항인데, 자, 법정갱신입니다.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자,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첫 번째 조심할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요건인데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요 사이에 나가라는 등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인 거고요. 세 번째, 자, 법정갱신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지금까지 본 것에 따라서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갱신이 되면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뭐가 되는 거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이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인정된다. 두 번째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별말 없어야 된다. 또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조의 2점. 자, 전세권의 증감청구권인데 형성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가 다루진 잘 안 하는데 모든 증감청구권, 뭐 지료 증감청구권이든 아니면 전세금 증감청구권이든 차임 증감청구권이든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요건을 갖춰서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읽어보면 전세금이 목적 부등간 사례에 관한 조세 공간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말하면 전세금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죠.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뭐죠? 전세금의 20분의 1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전세금의 증액에 대해서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이다. 다시 말하면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요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할 때는
제한이 없고요. 또 아니면 쌍방 간의 합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313조. 각 당사자의 전세권 소멸 통고인데, 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원칙이죠.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읽어보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13조는 앞에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지 토지다, 건물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전세권은 모든 전세권입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4조입니다.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세권의 멸실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 목적물, 전세권이 멸실을 했는데 불가항력이래요.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는 나누는 거예요. 첫째, 자,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을 일부를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전부가 멸실됐다면 그때는 전세권이 완전히 소멸된 거니까 전세금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으로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전세권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전액을 아니면 일부든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돼요. 따라서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전세금도 감액이 되니까 전부가 멸실됐다면 다 돌려달라 할 수 있고요.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왕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315조입니다. 이러한 멸실이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전세권자는 뭘 져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315조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받아둔 전세금에서 요 손해배상만큼 뭐 할 수 있겠죠? 공제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요. 공제했는데 부족하다면 오히려 모자르다면 더 청구할 수가 있겠죠.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만큼 전세금에서 까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16조입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돼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1항 보시면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하면 이게 기본인 거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뭘 합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때려 부시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보니까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판단된다면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전세권자는 안 팔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항입니다. 자,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니까 요 1항과 2항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고 특히 뭐가 연결되고 있냐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용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용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됐고요. 그 다음에 2항.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전세권자 행사하는 이 부속물 매수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도 같다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돼요. 그건 기본 전제예요.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됐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또 전세권자의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7조죠. 자,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쌍방의 의무는 뭐인 거죠? 동시인 관계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와요. 318조입니다. 자, 가로째 넘을게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죠. 자,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로부터 읽습니다. 가로. 전세권자가 먼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먼저 이행해야 돼.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됨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준용 규정이죠. 자,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의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요. 또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도 준용이 되겠죠. 왜요? 상린관계란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고 그 인접한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라도 상린관계가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